안녕하세요, 신화평론입니다. 오늘은 특이하게도 오늘 철학, 신학 이런 주제로 영상을 남기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요거 뭘까요? 네, 바로 복싱입니다. 오늘은 복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복싱 체육관을 다닌 지가 이제 3달째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영상에 보이시는 건 이제 복싱 한 달째 제가 기념으로 썼던 제 브런치에 남긴 글인데, 오늘 이 브런치에 대한 글도 참고해서 복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매력적인 스포츠다라는 걸 먼저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도 어찌 보면 왜 생활체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운동 분야가 뭔가 흐름, 유행이 한번 돌지 않고서는 이 어떤 그 모든 체육관들이 다 운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왠지 이 실제로 제가 복싱을 해보니까 왜 이제서야 했을까라는 사실 후회가 제일 크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좀 해둘 걸. 예, 굉장히 운동이 많이 되고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복싱 홍보하려고 이 영상 찍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고작 3개월밖에 안 된 사람한테 뭐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처럼 책을 좋아하는 분들, 그죠? 뭐 인문학과 철학을 좋아하는 분들, 혹은 신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들어오실 건데, 또 공통점이 뭐예요? 그러다 보면 몸 관리를 또 안 하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짐작을 해보거든요. 저 역시 이제 제가 운동을 어릴 적엔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되게 많이도 했어요. 정말 전문 운동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한 번도 살이 쪄본 적이 없고, 아닌가?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늘 워낙 땀을 많이 흘리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이 찔 일이 없었어요. 많이 먹어도 아무 살찌는 걱정도 없었고 몸이 아프지도 않는 거죠. 어디 병원에 가는 적도 없을 정도로 튼튼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오면서부터 이제 책을 좋아하게 됐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운동을 멀리하게 된 또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축구, 농구 이런 것도 이제 거의 안 하게 되고 움직이지 않게 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좀 불게 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제 몸이 이게 뭔가 좀 비대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어쨌든 고도 비만으로 들어가긴 하거든요. 제 키가 되게 작아요. 키가 170이 안 되는데 이 키에 몸무게가 지금 제가 8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몸무게 초과죠, 초과. 근데 결정적으로 살이 찌게 된 계기는 물론 저희가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 와이프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같이 야식 먹다가 한 17kg 넘게 확 쪄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그 후로 안 빠지더라고요. 안 빠지면서 사실상 이제 굉장히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동안 살아왔던 셈입니다. 자, 근데 결국은 제가 복싱을 하게 된 계기도 이런 거죠. 물론 제가 20대 지나서 운동을 아예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그때 생활체육으로 또 검도를 해보고 싶어서 검도를 그래도 배운 것도 한 8개월 좀 넘을 것 같아요. 7, 8개월 넘게 검도했던 두 도장을 잠깐만 세 군데 다녔구나.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저희 부모님 집에서 살 때 그때 검도를 시작했다가 잠깐 고시촌 들어가서 한 두어 달 다녔고,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저희 첫째 딸 데리고 또 여기 망원동에 있는 문무관이라는 되게 오래된 검도관이 있는데, 그 검도관에서 또 한 반년 넘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검도도 사실 되게 즐거웠던 운동이긴 하는데, 이게 그 시간대, 오전 시간대 맞춰서 그때 하려다 보니까 정말 꾸준히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나가긴 더 어렵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딸아이 깨워가지고, 그것도 막 너무 가깝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막 차를 타고 가든 해서 가서 옷도 갈아입고, 또 알다시피 여러분 검도는 이걸 호구라고 하잖아요. 호구 끼고 막 세팅하고 하는 것도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딱 하고, 대신 이제 검도의 가장 큰 매력은 늘 대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몇 개월 지나서 호구 쓸 수 있게 되면 실전 대련을 매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검을 쓰는 어쨌든 감각이나 이런 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검도도 정말 적극 추천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검도를 그만두게 된 이후 벌써 이제 7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6, 7년 동안 정말 이제 운동을 안 하게 되고요. 운동 안 하면서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이제는. 예. 그래서
어떻게 망가지냐? 뭐 살이 찌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몸이 정말 둔해지는 거죠. 둔해지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게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형외과에서 도수 치료를 안 받으면은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나중에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약간 좀 휘어 있다거나, 그러니까 나중에 큰맘 먹고 많이 걸어볼까 해서 괜히 한강 가서 제가 조깅도 좀 해보고 또 하루에 막 3만 보 걷기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걸어도 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많이 걸으니까 병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걷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 여기 이쪽 부분이 막 삐그덕삐덕 거리더니 그때부터 진짜 못 걷게 되는 통증이 생겨서 결국은 또 정형외과 행위 되고 또 역시 도수치료 받으면서 치료가 되고, 이게 매번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저 심지어는 저는 40대가 되기도 전에 30대 중반에 이미 50견이 한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막 이게 약간 끊어지는 고통이 막 생겨요. 그래서 50견 때문에 또 한참 병원 여기저기 다 다녔었어요. 뭐 한의원도 가고 여기저기 다 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몸이 망가지니까 당연히 정신도 그만큼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는 저답게 그래서 이제 이 복싱이라는 운동의 매력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보면 유튜브에 여러분 저도 이제 복싱을 하다 보니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면 다들 뭐 복민이 그래서 가지고 복싱 뭐 1일 차이는 뭐 하나, 복싱 한 달 차이는 뭐 하나, 복싱 뭐 3달 차이 3달 차이는 뭐 이거 뭐 하는 스파링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실전 뭐 영상들이 막 올라가 있고 그런 게 이제 찍지만 저는 이제 저답게 저는 글로써 여러분들과 같이 제 경험을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여기 마침 또 그 들레주의 차이의 반복을 부제로 갖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쓰다 보니 이거 접목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복싱 한 달째 썼었던 제 브런칙을 얘기 같이 읽어드리면서 또 추가로 제가 이제 3달째가 됐으니까 또 어떤 게 좀 변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왕이면 물론 저랑 비슷한 동네 사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다니는 체육관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간접적으로라도 그래 이 복싱이라는 운동이 진짜 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복싱의 전성기는 지난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다들 요즘은 이제 프로복싱 잘 안 보기도 하지만 그냥 그걸 떠나서 생활체육으로 진짜 운동하기 괜찮은 종목이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일단. 전 이게 진짜 크다고 보거든요. 저도 요즘 불경기예요. 요즘 우리가 좀 뭐 대통령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금 경제가 안 좋아졌고 물가는 막 치솟고, 그러니까 다들 삶이 팍팍하니까 운동할 수 있는 사실 체육관을 다니는 여력도 부족한 게 사실인데 어쨌든 제가 다니는 뭐 체육관은 실제로 상당히 좀 저렴한 편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3달치 끊어가지고 40만 원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3달에 40만 원 안 하는 운동이라면 해볼 만하죠, 충분히. 그리고 매일 갈 수 있거든요. 매일 갈 수 있고 제가 특히 여기 체육관 다니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시간대예요. 시간대가 몇 시부 몇 시부에 딱히 뭐 등록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쭉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 체육관이 열려 있는 동안에 관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저녁에 수업이 많기 때문에 오전에 가거나 아니면 오전 수업 있을 때는 또 오후쯤에 가서 제가 딱 편한 시간에 한가할 때 운동하고 집에 와서 개운하게 또 씻고 그리고 또 다음 뭐 수업을 준비한다거나 이럴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편의성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일 하루 빼고 또 하루는 아내랑 산에 가느라고 쉬었지만 실제로 지금 3달간 복싱을 거의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복싱을 못 나가는 날 이게 아무래도 좀 계속 하다 보면은 어딘가 좀 관절이 또 삐그덕거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괜히 무리하지 않게 저도 이제 이때는 차라리 오늘은 복싱하는 것보다는 아내랑 차라리 어디 산에 가서 오히려 또 다른 운동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대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운동을 제가 지금은 주말 빼고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체중 감량이 많이 됐냐 뭐 놀라울 정도의 체중 감량이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뭐 3kg, 4kg 정도는 지금 감량이 된 것 같고 체중 감량보다 저한테는 더 의미가 있는 게 실제로 근육량이 많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살이 좀 빠지면서 새로운 근육이 좀 눈에 띄게 좀 보이고 그러면서 군살이 빠지는 것들이 제 눈으로 보이는데 아까처럼
키로수로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저도 이게 6개월까지 더 해보고 그때 또 제가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무게의 어떤 이 숫자에 대한 집착보다도 그냥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자신감이라는 거가 좀 붙기도 하고, 예. 하나 좀 또 기술이라는 게 붙기도 하죠. 복싱도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동작을 익혀가는 또 묘한 또 재미, 배움의 재미도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복싱 한 달째 줄넘기냐, 삶 넘기냐 이렇게 해서 제가 썼는데 저희 도장입니다. 제가 샌드백 매일 치는 샌드백이고 지금 핸드랩 저 빨간색 요거죠? 제 핸드랩이고 이 글러브는 요 지금 요즘 심지어 제가 재미 붙여서 저희 와이프도 꼬셔서 아내랑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부가 같이 또 체육관 가가지고 관장님한테 같이 재밌게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도 열심히 요즘은 복싱하고 있고 진도는 저보다 더 빨리 나가고 있어요. 막 저를 금방 따라잡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저희 체육관 앞에 사진을 몇 개 넣었고요. 자, 귀신이 된다는 것이라고 해서 제가 또 브런치 하나 또 올린 글이 있는데 뭐 그거는 그만큼 제가 뭔가 그 파묘를 보고 글을 하나 썼었거든요.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제가 이제 복싱을 하면서 느낀 점을 내려가 이제 쭉 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말이 안 되네요. 자, 귀신이 된다는 것이라는 글을 제가 썼는데, 자, 한 달 전 귀신이 된다는 것이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또 영화 파묘까지 들먹이면서 했던 얘기가 결국 뭐였다? 복싱 체육관에 다니게 되었다는 의미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글을 두 개를 썼거든요. 하나는 복싱 체육관 처음 한 번 다녔을 때 제가 글을 썼어요. 충격을 받아서. 예,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나가고 도망갈 뻔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썼거든요. 근데 제가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가 이대로 가면 내가 진짜 귀신이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 파묘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정말 어떻게든 한 달 버텨보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그 글을 썼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한 달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체육관을 다닌 다음에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물론 저는 이제 3달째를 다니고 있고요. 자, 복싱 체육관에 다니게 되었다는 의미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물론 더 나름 심오한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글을 쓰기도 했으나 여하튼 드디어 한 달을 버텨내는데 제가 성공을 했고 사실 정확하게는 4주를 딱 채웠다. 3월 5일에 체육관에서 운동을 시작해서 4월 1일까지 4주의 기간이 지났고 첫 주는 일주일에 2밖에 안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둘째 주부터 제가 이제 일주일에 5회치로 새로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3주를 다녔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저한테 이 복싱 체육관의 가장 상징적인 건 확실히 권투는 줄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줄넘기를 하루도 쉬지 않고 했다는 얘기는 주말에도 했습니다. 체육관 안 가는 날은 저희 집 앞에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서라도 줄넘기를 했어요. 밤늦게는 저희 뒤에 있는 양화진 공원 그 묘지가에 가가지고 또 밤늦게 줄넘기를 하면서 줄넘기는 쉬지 않고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감격 중이다. 왜? 몇 년 만에 다니는 체육관인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 나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는 매일을 보낸다는 것은 또 몇 년 만인가 싶을 때 스스로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난 글에서 나는 체육관 첫날 줄넘기 그 3분조차 못했어요. 체육관에 가면 이게 왜 여러분 권투하면은 이 한 라운드가 3분이잖아요. 3분 동안 경기하고 또 30초 쉬고 또 그 다음 땡 하면 또 3분 동안 하고 또 땡 쉬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줄넘기 패턴도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가면 무조건 줄넘기 3분을 하고 그리고 30초 쉬고 또 3분 하고 30초 쉬고 또 3분을 해서 3번의 사이클을 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첫날 갔을 때 진짜 불가능했어요. 정말 체력이 완전 떨어진 상태에서 근데 솔직히 제가 일부러 그 권투 도장을 다닐 거라는 걸 어느 정도는 이제 다짐을 하고 한 2주 전부터 밤에 그 조깅 정도는 좀 했었거든요. 그래도 갑자기 운동하면 또 다칠까봐 몸을 또 제가 되게 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매년 아팠다고 하잖아요. 매년 어딘가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괜히 무리했다가 또 정형외과 신세 지기 싫어서 몸 좀 풀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조깅을 한 2주 정도 먼저 하긴 했었는데 와 근데 줄넘기가 그냥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안 쓰는 근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아리의 통증, 아치의 통증, 이 허벅지 통증, 이 엉덩이 쪽 근육의 통증 이게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딸아이들이 먼저 사실 이 권투 도장을 다녔었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은 안 아프대요.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어릴 때도 줄넘기 할 때 이 뒷근육이 그렇게 아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와
1분을 하는데도 1분조차도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날 줄넘기 할 때 그냥 도망갈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도망가면 너무 창피하니까 오늘 하루만 버티고 그냥 이틀째부터 나오지 말자.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관비가 또 그때 처음 했을 때는 저희 아이들 거를 제가 대신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냥 돈 날린다 생각하고 돌아오지 말자 이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울고 싶은 거 있잖아. 근데 여러분 다 큰 어른이 울 수는 없잖아요. 무슨 심정인지 아시죠? 예. 하긴 해야 되는데 체력은 안 되고 마치 그러니까 왜 남자들도 왜 군장 맬 때 그런 기분이잖아요. 군장 메고 일어섰는데 이제 시작한 지 10분도 안 걸었는데 벌써 막 어깨가 무너져 내리고 울고 싶은 그 기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버텼는데 그때도 근데 되게 중요했던 게 관장님이 되게 좋아요. 무리하게 안 시켜요. 오히려 첫날에 맛 좀 봐라 이러면서 막 열심히 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딱 제 상황을 보더니 지금 체력이 뭐 완전히 뭐 쓰러져 가니까 그래서 권투의 가장 기초인 그 스텝만 진짜 제자리 뛰기 스텝이 있거든요. 진짜 딱 그것만 하고 30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첫날은요. 첫날 운동은 30분 만에 관장님이 끝내줬기 때문에 제가 계속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날 한 50분 정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아마 다시 안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개인 상황에 맞게끔 맞춰주신 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옛날 어릴 때 다녔던 태권도나 뭐 이런 거는 딱 맞춰준 시간대 막 운동해야 되니까 사이클이 무척 힘들어도 막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지 않아서 관장님이 그냥 상황 보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게 좀 오히려 난 좋았다. 자,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분명히 나는 나잖아. 근데 내가 아니란 느낌이 드는 거죠. 나는 조종일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했었는데 이 줄넘기 한 번에 나는 적어도 내 육체를 내 맘대로 쓰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몸이 이것도 안 따라오네. 저의 마음은 저도 어릴 적에 운동을 되게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옛날 제가 줄넘기 쌩쌩이로 막 100개까지 했었거든요. 쌩쌩이로 100개도 할 정도로 초딩 때 그것도 그 정도로 운동신경도 좋았고 체력도 되게 좋았고 체력 좋기는 유명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근데 이게 다 옛날에 그냥 그쵸 이 신기루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만 남아 있으니까 더 충격이 큰 거예요. 내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괴리되는 거지. 예. 나이는 어느새 제가 이제 40대가 넘어서 버렸고 그리고 그냥 40대도 아니고 운동 안 하는 40대가 돼서 실제로 굉장히 좀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이 정도로 몸이 따르지 않는다는 걸 그동안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 줄넘기 한 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사실상 나의 정신과 육체는 완전히 분리될 지경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고요. 파묘를 마침 본 지 얼마 안 됐을 테니까 귀신이 별거냐. 그죠? 귀신은 뭐예요? 육체를 벗어난 정신인 거잖아요. 정신만 떠다니는 거 영혼이라고 표현하잖아. 육체가 없는 영혼이 돌아다니는 게 귀신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제 상황이 그런 거예요. 내 몸인데 내 게 아닌 거지. 몸이 쓸모가 없어. 정신만 둥둥 떠다니는 느낌인 거예요. 나는 사실상 먹고 싸기만 하는 몸뚱이를 데리고 다니는 귀신 직전의 불쌍한 영혼이 아니었던가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제가 지난번에 글을 쓰게 된 계기예요. 자, 이제 그래서 한 달을 버텼는데 소감 한마디 하자면 이제 나는 줄넘기를 넘으면서 거창하게 내 삶을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줄넘기냐 삶 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분명 체력이 좋아지긴 했어요. 이제는 3분 동안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줄넘기를 해내고는 한다. 보통 3분에 350회에서 400회 정도를 돌릴 수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3분씩 3회를 한 번도 안 걸리고 해본 적은 없다. 자, 이제 3개월이 지났잖아요. 한 번을 합니다. 한 번을 했어요. 한 번도 안 걸리고 이 9분을 다 뛰어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그 신발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제 러닝화 신고 그냥 운동하다가 이제 드디어 복싱화를 장만을 해서 좀 싼 걸로 복싱화를 신고 하는데 사이즈가 좀 커요. 핑계일 수 있는데 신발 사이즈가 조금 커졌는데 한 1cm, 1.5cm 좀 남거든요. 조금 길어지니까 이 줄넘기 할 때 진짜 또 잘 걸려요. 그래서 요즘은 또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뭐 그거 핑계대고 옛날 신발로 돌아가긴 또 그래서 좀 더 열심히 뛰고 있어요. 점프를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서 줄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줄넘기가 어쨌든 이제 넘을만 해요. 첫날은 그냥 줄넘기하다가 막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줄넘기가 넘을만 하네. 그 얘기는 어찌 보면 내 인생도 넘을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좀 매일 하면 또 한편으로는 안 힘들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만하다 할만한 거죠. 이제 3분씩 3회를 버틸 만하다는 얘기지. 그래도 매일마다 이 줄넘기는 고통을 나에게 안겨줍니다. 예. 매일 한 번도 안 쉬고 줄넘기를 하지만 처음 3분이 가장 힘들다. 세 번째 3분이 힘들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뒤로 갈수록 힘들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일상을 편히 살다가 운동을 시작하는 첫 3분이 제일 힘들어요. 특히 처음에는 뒤 허벅지 위쪽과 엉덩이 사이 이 부분이 특히 아프고요. 매우 고통스러워. 근데 신기하게도 두 번째 3분이 시작되면 아까 처음에 그 고통은 거의 사라지고 다른 곳으로 통증이 좀 내려가요. 종아리나 이제 발목 쪽으로. 근데 또 세 번째쯤 되면은 분명히 이제 좀 많이 지쳤지만 그래도 이 30초 쉬는 게 또 놀라워요. 30초 쉬는 것만으로도 왠지 또 뭔가 몸이 좀 적응을 해. 그러면서 좀 거뜬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줄넘기만큼 단순한 운동이 있나요? 그냥 제자리 뛰면서 이 손목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돌리고 넘기만 하는 줄넘기에도 매 순간이 다르다는 놀라운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손목 스냅만 좀 다르게 줘도 이게 다르게 움직여요. 제가 점프를 조금만 좀 나이브하게 뛰면은 또 지체 없이 걸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뛰지만 그 반복해서 뛰는 게 한 번도 안 걸리고 가려면 굉장히 섬세하게 손목을 돌려야 되고 점프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어떤 때는 좀 무의식적으로 또 익숙해지잖아요. 들레주의 차이의 반복이 어찌 보면 이런 게 아닐까. 심지어 내 체력이 떨어지는 만큼 나는 좀 더 힘을 내어 점프하려고 신경 쓰지 않으면 바로 줄에 걸려버리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혹은 손의 위치를 여기 허리 쪽으로 둘지 앞쪽으로 둘지 혹은 손의 이 벌리를 이렇게 벌릴지 좀 좁히게 할지 어떻게 해야 안 걸리지 자꾸 신경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할 때마다 뭐가 변해요. 그러니까 이 줄넘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는 거죠. 틀레지의 차이 반복이 그런 거잖아요. 계속해서 차이의 연속이 반복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떤 동질성으로 자 줄넘기 뭐 100회 하세요 300회 하세요 한다고 해서 줄넘기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똑같은 줄넘기 300번 돌린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그 줄넘기 한 번 돌린 때도 똑같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요령도 생겨서 권투 선수들이 줄넘기 하듯이 이제 두 발로 뛰기와 종아리와 발목 그리고 아치 압력이 힘들다는 거 깜빡했다 써놨죠. 아치 이게 발목의 아치가 계속 뛰니까 아파요. 여튼 이 부분이 버티기 힘들 때는 한 발씩 번갈아 가면서 이제 줄넘기를 하는 거 그것도 조금씩은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덜 힘들긴 하거든요. 다 똑같아 보이는 그 단순한 동작에도 다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 그건 단순 반복이 아니라 모두가 다 다른 차이가 반복되는 현상이 아니겠는가. 어찌 보면 그거를 지루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아요. 그냥 하면서도 매번 새롭고 매번 힘들고 이게 또 웃기죠. 매번 힘든데 나중에 좀 덜 힘들고. 운동 다 끝나면 체력이 막 거의 고갈된 상태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또 줄넘기 하고 집에 가야 되거든요. 마지막 줄넘기 하면 제일 힘들 것 같은데 마지막 줄넘기는 근데 저는 지금 나중에 사이클을 좀 더 늘려야겠지만 집에 갈 때는 한 사이클 3분만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또 3분은 집에 가는 거니까 좀 가벼워. 또 점프가 또 잘 돼. 기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같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반복되는 삶인 것 같아도 사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 차이를 포착하는 게 사실 중요하죠. 체육관에 가는 그 순간 집에서 나가기 직전이 가장 위기라면 위기지만 운동을 마치고 체육관을 또 나오는 순간 또 그 순간만큼 스스로 자랑스러울 때가 없고요. 자신감이 넘칠 때가 없다. 땀을 흠뻑 흘리고 저는 땀도 많아서요. 다 젖어요. 막 티셔츠가. 정작 저희 와이프는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이니까 똑같이 운동하는데도 와, 땀이 거의 안 나는데 저는 막 다 젖었습니다. 다 젖어. 주먹을 무겁게 뻗으면서도 버티는 내 자신이 기특해서 진짜 집에 올 때는요 나도 모르게 자꾸 오늘 배웠던 자세를 이렇게 한번 하게 돼요. 또 이렇게 이게 아까 어떻게 했더라? 원투 어떻게 했더라? 훅 뭐 했지? 훅 어떻게 했지? 어퍼 어떻게 했지? 요즘 3개월 차가 돼가지고 저도 요즘요 어디까지 뭐 그쵸 이게 원투 배우고 원투 스트레이트라고 하죠. 원투 스트레이트 배웠고 훅 배웁니다. 훅 배우고 어퍼 배웠어요. 어퍼 배우고 그 약간 이제 약간 뭐랄까 이제 발재간의 약간 동작을 속이는 약간 거기까지 요즘 좀 배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육관마다 진도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유튜브 보면은 요즘 이제 아무래도 더 관원들 흥미를 더 돋구기 위해서 거의 뭐 한 달 차인데 벌써 스파링하는 곳도 있고 뭐 그런 도장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관도 있는데 저희 체육관은 진짜 정석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저도 그걸 원하고요. 뭐 처음부터 막 자극적으로 막 실력도 없는데 스파링 해봤자 뭐 두드려 맞기는 하지. 그리고 공포감이 더 생길 수도 있고요. 저도 뭐 지금 스파링을 하고 싶지가 않고요. 그거보다는 저는 오로지 지금 제 몸에 대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제 스스로를 이제 넘는 거잖아요. 줄넘기 하면서 제 삶을 넘어가듯이 제 삶을 버텨가고 넘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운동이 뭔가 저에게 그래도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다라는 거.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영상을 남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스텝도 밟아보고 집에 가는 길은 그만큼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시원하게 샤워하면 또 그 나른함으로 사실 낮잠 한번 자면 그게 딱 좋은데 낮잠 못 잘 때도 있죠, 수업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가는 취획관, 매일매일 돌리는 줄넘기인데 그 모든 순간은 단순한 루틴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조롭지 않은 구체성, 특이성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예. 우리 인생도 단순하게 보려면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학교 가고 회사 가고 그 루틴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포착해야 되고 깨달아야 하는 거죠. 줄넘기만 하는 것이 권투는 아니기에 진도도 조금씩 나가는 재미가 있다. 권투 자세 배우고 원투 배우고,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 그리고 아까 핸드랩 감는 거, 근데 글러브도 이제 쳐보고, 근데 글러브 또 많이 치면 근데 막 또 팔이 또 아파요. 막 관절도 아프고. 예. 근데 잠깐 쉬면 또 괜찮아지고. 하염없이 몸은 여전히 무겁고 펀치는 가볍고, 가볍게 빠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먹이 약하다는 소리지. 그리고 어깨가 진짜 무거워요. 계속 주먹을 들고 있는데 제가 또 항상 제가 모든 운동의 공통점인데, 어릴 때 제가 태권도 할 때 있고 합기도 잠깐 했었고 검도 할 때도 그런데 제가 늘 지적받는 게 항상 저는 모든 거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힘을 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매우 비효율적인 펀치를 휘두르고 있지만 전 그래도 땀나고 자세가 조금씩 고쳐지고, 그 고쳐진 자세가 조금씩 익숙해지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 익숙해지는 모든 것이 좋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인생을 함부로 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난 권투를 통해 인생의 또 다른 면모를 본다. 삶을 넘어가는 그 고통을, 줄을 넘어가는 매일매일의 고통과 극복 속에서 내 삶의 고통을 넘어가는 것이 단순히 고통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나 역시 삶을 넘어가면서 고통받으면서도 그것을 또 극복하는 경험과 어떤 힘을 배우고 있는 것이리라. 삶이 그렇죠. 예. 무엇보다 육체에 정신이 완전히 분리될 만한 위기에서 드디어 나는 구원받은 거죠. 어찌 보면 드디어 내가 내 육체를 어느 정도 이제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 육체가 정신의 명령을 따라가기 시작했고요. 아니, 육체의 움직임에 게을렀던 정신이 또 따라가기 시작한다. 꼭 여러분 뭐 플라톤의 관념론처럼 육체를 꼭 도구화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육체가 정신을 따라가는 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육체의 움직임에 내 정신이 따라 붙기 시작한 걸 수도 있겠죠. 정신이 먼저냐 육체가 먼저인지 알 게 뭐냐, 그냥 하나로 원상태로 돌리는 게 중요하지. 뭐 그래서 몇 킬로 감량했나 궁금했죠. 아까 몇 킬로수 얘기는 했으니까 됐죠. 요 얘기는 아까 제가 했어요. 외양이 지금 오히려 그 눈에 띄게 건강해진 내 외양이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까 몸이 느끼는 가벼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제 체육관 소개를 해놨죠. 합정동에 있는 버닝 복싱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사진 찍을 때만 해도요, 제가 한 달 차잖아요. 한 달 차가 됐을 때 요 링이 어찌 보면 처음 보시는 분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 막 되게 막 화려한 링이 아니니까. 근데 한 달 이렇게 줄넘기 하다 보면 겸손해집니다. 줄넘기도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겸손해지면서, 야, 저 사각의 링은 어느 세월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볼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때 아마 샌드백 겨우 처음 치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근데 요즘 3개월 차잖아요. 요즘은 이제 이제 시작했는데 관장님이 이제 링 안으로 불러서 이제 스파링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태권도에서 그걸 킥판이라고 하는 노래, 발차기 할 때 대주던 거. 그래서 권투도 똑같이 이 관장님이 대주시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따라서 치는 거죠. 관장님이 원투 하면 원투 치는 거고, 뭐죠? 뭐 양손 훅을 치라고 양손 훅을 치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맞춰가면서 미트 친다고 하죠. 미트 치면서 하는 걸 합니다. 그거를 이제 하면서 한 번 하면 이제 막 호흡이 또 엄청 차오르고 굉장히 재밌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요. 자, 그래서 다 읽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뭐 작게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왕이면 제 체육관 광고도 할 겸
너 광고 뭐 대가로 뭐 받았지 이거 아닙니다. 사실상 저도 솔직히 알아요. 저희 그 채널에서 사실 저랑 같은 동네 살든 안 살든 간에 워낙 이 책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어서 꼭 복싱을 다닐 가능성은 매우 낮죠, 사실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운동은 하자. 이런 이게 지금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거고. 근데 이제 운동도 해보니까 확실히 예, 결국은 동기부여가 중요하잖아요. 저희 집 근처가 한강이어서 솔직히 한강 뛰기도 되게 좋은 조건이지만 결국은 잘 안 뛰게 되더라고요. 한 달 정도 뛰다가 결국은 금방 게을러지고 포기하게 되는데 결국 그래도 역시 예, 막 아까처럼 비싼 돈이 아니어도 어쨌든 입관료 내고 이렇게 다니게 되니까 뭔가 내 스스로 이제 요즘은 이제 딱 그게 좀 배웠어요. 안 가면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오늘 몸이 아프다고 빠지면 오히려 그게 되게 몸이 더 근질근질해지고 안 간 거에 대한 후회가 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쨌든 약간의 루틴이 됐다. 몸이 아직 뭐 어디 크게 망가지지 않는 한 루틴이 됐다는 게 되게 좋고요. 또 하나는 일단 해보셔라.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 몸을 되게 사렸잖아요. 어딘가 늘 고장나고 아프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왠지 저는 복싱도 할 때 뭐가 걱정이었냐면 분명히 이거 한 일주일, 이주일 하다가 어딘가 막 확 삐끗하거나 또 몸 어딘가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정형외과 신세 지는 거 아닐까? 라는 어쨌든 그 기우가 있었는데 해보니까 오히려 잘 맞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까처럼 뭐 어쩔 수 없이 많이 쓰는 것 때문에 이거 왜 왼쪽 무릎에 주축 무릎이나 이런 게 약간 무리가 가는 건 있는데 그 특별히 몸의 균형이 막 무너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전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생각보다 감당할 만하다. 예, 그래서 운동도 굉장히 많이 되고 제가 제 정신이 제 육체를 드디어 만났다. 저는 이거에 오늘 뭐죠? 이거 뭐 강의가 아니잖아요. 오늘 제 경험담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니겠냐 싶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여러분 금방 또 제가 2, 3개월 후에 사실 그만뒀습니다. 이제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뭐 바빠서 못 하겠더라고요. 뭐 이런 핑계 대면서 또 제가 뭐 영상을 남길 수도 있겠으나 그러지 않으려고 저도 또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남기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는 그래도 이 루틴을 재밌는 루틴 하루하루 이 차이의 반복 드레즈가 얘기했던 차이의 반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루틴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다 같이 우리 복싱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같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복싱 도장을 한 번이라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권장해 드립니다. 솔직히 이제 뭐랄까 저는 태권도도 한번 다시 해볼까 했었거든요. 어릴 때 했었던. 근데 그 진짜 요즘 막 다리 찢고 이러면서 막 하는 또 그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도 들었는데 어쨌든 딱 저한테는 일단은 맞는 운동이다 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 넋두리 혹은 제 경험담 복싱 경험담을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